자, 그러면 이제 그 라이트 포지션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그냥 광원이 간단한 위치 하나, 예, 카메라 5에 똑같이 있고, 광원을 따로 넣기가 귀찮아서 V하고 레이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었는데, 이제는 그 빛을 따로 한번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광원들에는 이런 식의 광원들이 쓰입니다. 이제 포인트 라이트라고 불러서 한 점에 광원 소스가 있어요. 일종의 태양과 같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빛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해서 이 포인트 라이트는 되게 먼 거리에 있는 강력한 경우에는 이게 되게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태양이 하나가 있고요. 태양이 있고 내가 여기에 있으면은 내가 받는 빛의 방향은 다 똑같이 느껴집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태양이 너무 멀리에 있고요. 광이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굴의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횃불을 하나 들었고요. 여기서 활활활활활 이렇게 불이 난다 그러면 이 주변만 이렇게 빛이 퍼지고 있는 것들 느끼실 수 있죠. 여러분들 뭐 어두운 데서 휴대폰으로 플래시 켜보시면은 빛이 멀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뭐 태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양하고 다르게 태양은 정말 멀리까지 올 수 있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빛의 각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느껴지는 거고요. 대신에 이 포인트 라이트 이런 횃불과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되게 좁게 가면 전방향으로 펼쳐지지만 이 태양도 전방향으로 밝게 환하게 비춰지지만 워낙에 거리가 머니까 직선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이런 작은 횃불들은 빛이 조금밖에 못 가기 때문에 활활활 되지만 금방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바깥쪽에서는. 그래서 이 어떤 함수를 하나 설계를 해서 거리 정보가 들어가서 현재 이 지점에서 광원까지의 거리를 넣으면 그 값이 되게 작아지게 만드는 어테뉴에이션, 감쇄하는 개수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리 정보가 들어가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알파 값은 작아져서 RGB 색상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RGB 프라임 색상이 흐려지도록 만드는 거고요. 태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값이 없습니다. 이게 거의 없게 처리를 해서, 물론 이제 태양도 멀리 가면 토성 이상 넘어가면 태양광도 작아지지만 지구에서는 태양의 영향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포인트 라이트 한 점에서 전 방향, 모든 방향으로 펼쳐지는 옴니 디렉셔널 라이트를 설계해서 넣지만 얘네들이 태양은 거리에 의해서 약화되는 현상이 없다. 그래서 알파가 없다라고 하면 태양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를 되게 강력하게 넣어서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알파가 0이 돼서 RGB가 어떤 색상이 나오든 간에 0을 곱하니까 까만색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빛의 원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묘사하기 위해서 뭔가 플래시 키는 것처럼 전방향으로 퍼지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만 빛이 퍼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빛의 방향이 요 안에서만 빛의 영향을 받도록 설계하면 이걸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굳이 복잡하게 따지면 또 미쳐버리니까 이걸 뭔가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계산이라는 압박이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는 쓰지 않겠고 포인트 라이트만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라이트는 위치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얘의 색상 관련된 것들도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여기서는 문제를 쉽게 하얀색 광이 나오도록만 문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정의해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람베르티안 모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제 광원 소스가 있을 거고, 이건 내가 보고 있는 각도, 노멀 벡터, 리플렉션, 반사되는 R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지금 굴절이 빠져 있어요. 굴절은 이따가 뒤에서 제가 따로 얘기 드릴 건데요. 그래서 라이트 소스가 여기 있으면 이게 I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노멀 벡터 있고 내가 카메라 이쪽에서 V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 이거고요. 이렇게 I가 들어가면 노멀 방향에 의해서 리플렉션이 반사가 결정되는 구조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요 지점을 봐야 되니까 요 지점에 물체가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뷰 포인트가 눈알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의 거리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섹션 포인트 P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면 일루미네이션 벡터는 어떻게 돼요? 라이트 소스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I 방향, I라고 하는 거는 여기 K면은 K 빼기 P 해서 우리가 벡터 I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I 방향이니까 K에서 P를 빼면 I가 나오겠습니다. 노멀 벡터는 아까 얘기했죠. 센터에서 P 빼면 노멀 벡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리플렉션 벡터는 어떻게 해요? N을 주변으로 해서 I하고 R이 서로 대칭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수식이 나오겠습니다. 이거 R 더하기 I는 2분의 1 해주면 노멀 벡터 방향하고 똑같으면 되죠. 얘네들은 전부 다 유닛하게 설치된 거라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이러고 나서도 여기 유닛하게 한번 바꿔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크기를 갖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니 프로그램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이와 같이 나올 거고 얘를 다시 유닛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더 얘기할 게 있기는 있는데 뭐 두 개 다 똑같아요. 리플렉션 벡터, 리플렉션 벡터. 지금 보시면 2분의 1 I 더하기 R은 왜 이렇게 되는가? 이 부분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계산을 하면 2n 빼기 I 하지만 얘는 유닛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써놓고 보면 I를 n에 투영을 먼저 시키죠. 무슨 얘기냐면 n 벡터가 있고 I 벡터, R 벡터가 있으면 I를 n에다 투영을 시켜서 크기를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방법으로 푸시는 것도 하나의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루미네이션 벡터가 노멀인 경우에는 이 결과들이 모두 다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똑같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일루미네이션 벡터가 노멀이면 노멀에다가 노멀을 도트 프로덕트 했고 노멀에다가 넣어주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I가 만약에 뭔가 노멀이 아닌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결과가 이 부분에서 I가 노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I하고 N하고 곱하면 값이 좀 큰 게 나오겠죠. 그리고 I랑 빼주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달라질 겁니다. 뭐 이거 하나의 테크라서 중요하진 않아서 여기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거 유닛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요. 이제 처음으로 Alt5입니다. Alt5 라이트 포지션 문제가 있는 경우 배드 컬러 그 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풀면은 얘는 제대로 나오고 왼쪽은 문제가 있고 오른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똑같은 방식을 다 적용을 했는데 여기까지 코드 다 똑같고요. 딱 한 줄이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라이트 포스를 통해서 지금 대입을 다 했는데 얘의 경우 보면 여기 이건 뭐지? 이 색깔은 뭔가 부자연스럽죠. 여기는 시커멓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색상의 근거를 찾아서 추적해 보면요. 여기 RGB는 F로 플로트로 나와 있고 255 곱해서 255까지 나온 거 제대로 맞습니다. 255보다 크면 퀀타이즈 에러들이 있어서 255를 만들어줬고요. RGB 리턴해서 보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비전도 그렇고 그래픽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코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계산을 하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이 C라고 하는 값은 RGB가 음수를 만약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안 되죠. 색깔이 음수를 가질 수가 없죠. RGB는 0에서 25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R이 0보다 작으면 이 값들은 무조건 000이다 라고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까매야 되는데 까맣지 않게 나온 것들은 얘가 색상이 음수라서 음수가 출력이 되니까 음수를 바이트로 치환을 하다 보니 오히려 밝은 색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수이면 0으로 다 퀀타이즈 시켜버리니까
최종 결과물 RGB는 000이 나가서 이 부분은 어둡게 나타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깨알같이 조심하셔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테스트 버전이고요. 실제로 이제 스페큘러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색상 보시면 앰비언트는 그냥 전반적으로 다 깔려야 되는 색깔이니까 그냥 더하기 하고요. 디퓨저에다가 각도에 의한 거 코사인 세타 계산하고요. I 일루미네이션 소스하고 노멀 벡터하고의 도트 프로덕트 코사인 세타가 디퓨저에 곱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스페큘러를 만들어야 되겠죠. 스페큘러 색상 정보에다가 S 알파라는 걸 곱해줍니다. S 알파는 바로 이 수식이 되겠고, 여기 리플렉션하고 카메라 V하고의 각도를 코사인 세타를 구해낸 다음에 코사인 알파를 구해낸 다음에 걔를 승을 해줍니다. 파워 함수를 써서 이거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R 도트 V에 RS 승 또는 알파 승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두 개가 달라지는데. 아씨, 뭐가 알파고 뭐가 S였지 원래? 이거 참 설명하게. 이 결과를 S승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를 S로 보는 게 맞을까? 알파로 보는 게 맞을까? 이게 두 가지를 지금 두 개를 다르게 제가 써놔서 의미는 다 똑같은데 얘는 알파에 대한 함수고 얘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하여간 정확한 정의가 원래 뭐였더라? 이게 맞을 텐데 아마 얘는 여기를 S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네. 자, 그래서 스페큘러를 몇 승을 해주냐에 따라서 뒤에서도 결과를 보시겠지만 S라고 지금 붙여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색의 특성 그리고 머티리얼 재질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최종 수식은 앰비언트는 무언가 바이어스 되어 있는 거예요. 색깔 전체로 높여주는 특정한 거. 디퓨저는 일루미네이션 소스하고 노멀 벡터 사이의 관계. 스페큘러는 내가 보고 있는 방향과 리플렉션의 도트 프로덕트를 S 승을 해주는. S는 여러분들이 고르는 숫자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12번 RT6 스페큘러 퐁 쉐이딩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퐁 쉐이딩은 스페큘러를 뜻하고요. 이 퐁은 스페큘러 중에서 아주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스페큘러 색상만 그냥 각도하고 무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앰비언트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겠죠. 이게 없다면. 왜냐하면 S알파는 리플렉션 벡터하고 보는 시야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스페큘러가 앞서의 예제에서는 앰비언트하고 똑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뭔가 다른 현상이 보일 거고요. 그래서 얘의 경우에 알파 값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 색상이 밝아 보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S 알파 결과를 10승을 했어요. 이것도 수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더 헷갈리는데 S 알파가 아니라 코사인 알파라고 써놔야겠죠. 작년에도 여기가 마지막에 와가지고 너무 바빠서 이렇게 써놔야지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지워버릴게요. 자, R 도트 V에 10승을 한 경우는 조금 더 허옇게 광택이 좀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그거를 100승을 하게 되면 점점 좁아져 가지고 되게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거보다는 이게 더 반짝반짝해 보이고 이게 더 광택이 재질이
반짝반짝하는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10승과 100승의 차이는 뭘까요? R.V를 계산을 하게 되면 R.V는 결국은 코사인 알파, 그러니까 R 벡터 방향 리플렉션하고 V 이 두 가지 각도에 대한 것들이 코사인 알파가 될 텐데, 이걸 10승을 하냐 100승을 하냐. 100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값이 R하고 V가 굉장히 가까운 것들만 100승을 하게 되면 가까운 것들만 계속 살아남을 거고요. 각도가 이렇게 멀어진 것들은 이 값이 0.0 1에 가까운 숫자인 거,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R하고 V 사이에 각도가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100승이나 10승을 하게 되면 이 값들은 1 근처의 값들이 나올 거고요. R하고 V의 각도가 멀면 멀수록 승을 하게 되면 이 값은 100승을 하게 되면 빠르게 0으로 수렴해 버리겠죠. 그래서 이 주변문에 있는 R하고 V의 각도가 리플렉션 되는 것과 내가 보고 있는 시야각 사이에 각도 차이가 큰 것들이 10승 정도 할 때는 그래도 근사하게 값들이 조금 영향이 남아있는데, R하고 V의 각도 차이가 먼 것들은 요 점하고 요 점, 요렇게 하나, 여기 하나죠. 각도가 멀리에 있는 것들은 100승을 하게 되면 빠르게 0이 되기 때문에 스페큘러 효과들이 여기에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부분만 1에 가깝기 때문에 포인트가 하나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런 표현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다. 여기가 R 벡터, 여기가 V 벡터라고 하면요, 각도가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R이고 여기가 V예요. 그러면 얘는 이쪽 부분, 얘가 10승 정도만 했다면 이렇게 거리가 먼 지점에 있는 거는 대략 숫자가 뭐 한 0.5 정도 나온다 칩시다. 0.5에 10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0.5에 10승. 뭐 한 0.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0.5에 100승, 1000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승이나 1000승은 하게 되면 이 값은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멀리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효과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게 승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가까이에 있는 각도가 좁은 것들은 0.1 정도의 100승을 하더라도 이 값은 0이 아니라 어떤 값을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승을 하거나 10승을 하게 되면 100승을 하면 아주 근처에 있는 값들, R하고 V의 각도 차이가 좁은 것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 부분만 반짝거리고요. 10승 정도를 하게 되면 좀 멀리 있는 것들도 살아남아서 효과가 퍼지는 효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였고요. 이게 바로 퐁 쉐이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코드 보시면은요, 이제 앞서서 여기 L 도트 해서 리플렉션 벡터를 구했고요. 이 부분 보시면은 이 리플렉션이 없는 거, 이 뒷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뒷면은 리플렉션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근처는 보여야 되는데 리플렉션 벡터가 저 뒤로 넘어가 있으면 걔는 000에서 리플렉션 벡터를 0으로 만들어줬고요. 나머지는 EM-L 라이트 소스입니다. 그래서 유닛 벡터에서 R을 구했고, 자 그러면 L 도트 N, 얘는 도트는 디퓨즈 색상할 때 쓰는 거고요. V하고 R의 도트 프로덕트는 코사인 알파, 바로 이걸 구한 거죠. 그걸 S 도트라고 이름 붙이고 S 도트에 100승을 했냐 10승을 했냐 를 가지고 S 도트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S 도트 값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각도 100승을 하게 되면 각도가 좁은 것들만 살아남아요. S 도트 값이 유지가 되고, 각도가 벌어져 있는 것들은 빠르게 0이 돼버리니까 100승을 해서 스페큘러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승을 한 예제는 요 근처에 있는 것들만 살아남고 각도가 벌어진 것들은 다 없어져서 요 가운데만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고요. 이게 GLSL에서 사용이 그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퐁 효과에 대한 것들은 GLSL에서 다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그 오픈GL에서 퐁 효과까지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오픈GL을 거의 졸업을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픈GL에서 GLSL이라고 하는 쉐이더 프로그래밍 기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퐁 효과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오픈GL 예제 보시면은 내부에 있는 GLSL 코드는 바로 이 코드들을 그대로 GLSL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픈GL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세미 레이 트레이싱 기법 또는 뭐 레이 캐스팅 기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GLSL 편에서 다시 우리가 다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레이 캐스팅에 대한 기법들은 여기까지 해서 충분히 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아직 굴절만 배우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굴절을 빼고 나면 사실은 레이 캐스팅하고 유사하겠고요. 지금까지 하신 것들은 다 레이 캐스팅 기법에 해당하고 오픈GL 안에 GLSL로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영상 정보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레이 트레이싱에서 퐁 쉐이딩을 제대로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오픈GL의 영역이 되겠고요. 여기서 레이 트레이싱을 조금 더 적용을 하시면은 전혀 엉뚱한 기법들이 가능하죠. 그거를 뒷페이지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GL까지의 테크는 여기서 거의 졸업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숙제를 해야죠, 대신에. 자, 그러면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굴절, 이 부분을 몇 장의 자료들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빛이 들어가서 반사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사되는 건 그래도 레이 캐스팅에서 비슷하게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리플렉션은 퐁 쉐이딩까지만 잘 되고 있고 리플렉션은 오픈GL에서는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리프렉션, 굴절은 아예 오픈GL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레이 트레이싱 여기까지 배웠는데 당연히 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오브젝트가 있고 우리가 레이저를 쏘고 그러면 여기서 리프렉션, 굴절돼 들어가고 반사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떻게 돼요? 리프렉션 되고 리플렉션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굴절, 리프렉션,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건 반사, 리플렉션이고요. 여기 들어왔던 지금 보시면 굴절됐던 빛이 여기에 부딪혀서 다시 리프렉션, 반사되거나 또 다른 매질을 뚫고 나가서 굴절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하고 부딪혀서 다시 반사되거나 굴절되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사되거나 굴절되거나 이쪽으로 가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서 구름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얘는 이제 꽝 여기서 끝난 거고요. 여기는 다시 반사가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오브젝트가 빛 소스나 또는 이 튀어나간 거 있잖아요. 얘가 여기에 오브젝트가 없거나 여기에 빛 소스가 없으면 얘는 더 이상 이제 반사되거나 굴절될 게 없는 거죠. 반사나 굴절될 게 없으면 뭐예요? 이 부분은 색깔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 색상, 여기 최종적으로 나올 때 색상을 가지고 더 이상 얘는 만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제거를 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보시면 이 안에서 다다다다다다다 빛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죠. 한번 부딪힐 때마다 오브젝트에 부딪힐 때마다 2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빛들이 사실 존재하는 거고 그것들이 거꾸로 추적이 돼서 우리 눈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레이 트레이싱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캐스팅 수준으로 배웠기 때문에 간단했는데 여기 가서 부딪혔죠. 굴절된 빛 다시 여기에 색깔 갖고 오고요. 여기 빨간색 내부의 색깔 가져오고요. 여기 있는 색상들 다시 리플렉션 빨간 거 만난 거 여기로 보내고 여기서 파란색 만난 거 여기로 보내고 전 단계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오고요. 여기서 요 빛 반사된 거 여기 반사된 데서 빨간 거 만날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끌고 와서 원래 빛 소스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여기 있는 빛 다시 쫓아 들어가고 여기 있는 색깔 가져와서 이 색상을 우리 눈에다가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가서 2개씩 늘어난 걸 다시 다 긁어가지고 색깔을 합친 다음에 우리 눈에 보내주면 그게 바로 레이 트레이싱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 트레이싱을 지금부터 사실 다시 한번 다루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무한대에 가깝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빛은 계속 튀기고 있어요. 우리가 물체를 하나 보더라도
여기에 광원 소스에서 튕긴 것들의 조합으로 이 장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세 스텝만 빛이 한 번 가서 두 개씩 갈라지는 거를 세 부분만 하기 때문에 8개의 빛이 나오겠죠. 하나의 점에 대해서 두 개로 갈라지고 걔들이 다시 두 개, 걔네들이 이렇게 갈라지니까 8군데의 색깔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픽셀을 표현하는 데 쓸 겁니다. 세 개만 쓰더라도요, 퀄리티는 많이 올라가지만 실제 자연 세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자연 세계에서는 거의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뭐 20스텝 이상, 100스텝, 몰라요. 요새 저는 뭐 렌더링 관련해서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스킬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현재 그 영화급에서는 몇 스텝까지 쓰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이 쓰겠죠. 그래야지 색이 정확하니까. 힘들다. 라이트는 이제부터 그 인텐시티 필드를 넣어서 라이트가 멀리 가면 약해지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무한대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겠고요. 빛이 멈춰야 되니까 어두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리에 대해서 역수관계를 이용해서 빛의 인텐시티, 아까 빛의 어테뉴에이션, 빛이 멀리 가면 약해진다라는 거는 간단하게 거리의 역수관계 정도로 대입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굴절, 리프렉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굴절은 스네일스로 써서 여기 노멀 벡터 있을 때 빛 소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빛 소스가 들어와서는 특정한 각도 세타1과 세타2, 그리고 이 세타1과 세타2를 결정하는 요소는 뭔가 N1, N2라고 하는 여기는 예를 들면 공기, 여기는 물 하면 두 개의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빛이 통과하는 속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빛이 어떻게 돼요? 빛이 허공을 날아갈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빛이 빨리빨리 날아가지만 물속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게 써있네. 그래서 V1, V2 밀도에 대한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얘들 굴절 각도가 생기더라라는 게 바로 스네일스로우입니다.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이제 리프렉션 벡터를 계산한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N 벡터, I 벡터 있고 여기는 세타1이고 여기는 세타2예요. 그러면 P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 다뤄보겠고요. 자, 그러면 I하고 N의 도트 프로덕트 하면 I를 여기에다 투영시키는 거죠. 요 값만큼 N 벡터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다 투영을 하면 이렇게 요만큼의 벡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노멀 벡터 두 개가 있는데 길이는 똑같아요. 근데 얘를 여기다가 투영을 시키면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요 수식에서. 요 길이만큼 n이라고 하는 노멀 벡터에다가 작게 곱해주면 요 값이 0.5, 0.7 곱해주면 요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벡터의 크기로 바뀌겠죠. 여기까지면 딱 요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 가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i하고 요 벡터하고 두 개를 빼면 이렇게 가는 오른쪽 방향의 벡터를 구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p 벡터가 되겠습니다. 얘가 이대로 평행 이동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바로 여기 있는 p 벡터입니다. 자, 그럼 이 p 벡터를 가지고요, 나머지 수식을 또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p 벡터를 절대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pu라고 하는 이쪽에 방향 벡터가 나올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p 벡터 이쪽 성분 이게 어떻게 한 거죠? 그러면 이 p 벡터라고 하는 거를 이쪽에 t를 따라가는 라인하고 이쪽을 따라가는 라인 이 두 군데에다가 투영을 시켜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얘네 두 개로 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 단위 벡터 pu가 있는데 얘를 사인 세타 해주게 되면 헷갈려. 여기 잠깐 끊읍시다. 제가 헷갈려서
이 성분을 두 방향으로 나누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자, 여기로 가는 거를 유닛 벡터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가 PU 벡터 방향, 이쪽으로 가는 게 노멀 벡터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N 벡터입니다. 이걸 써줬으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제가 빼놨네요. 힘들다. 오늘 빨리빨리 하려니까 머리 회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쳐가네. 이쪽이 여기가 PU 벡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쿼터니언 계산할 때처럼요, 여기가 P고 여기가 마이너스 N 벡터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에 세타2가 있으니 T라고 하는 것은 PU 쪽의 일부, 여기에 있는 T, 여기 있는 T는 이쪽의 성분 하나, 이쪽의 성분 하나의 합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T라고 하면 각도 계산해서 PU 쪽에 사인 세타2 들어가겠고요. 여기가 세타2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에서 노멀 방향 쪽으로 코사인 세타2, 그래서 T는 이와 같이 이쪽 방향 서로 수직한 두 개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투영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 벡터까지 구했고 PU는 앞서의 수식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T 벡터 거의 다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구한 걸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P 벡터는 I하고 N은 I 해서 여기까지 PU 벡터는 얻었고, 그죠? 그 다음에 리플렉티브 팩터,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를 사인 세타1, 세타2로 표현되는데 지오메트리의 점 TR,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변수로서 제가 대입해 넣었습니다. 이 값을 이제 세타1, 세타2에 대해서 아니까 T는 앞서서 구했던 PU, 그 다음에 노멀 벡터 마이너스 반대편에 있는 거.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조합이고, 세타2에 해당하는 것들은, 요 부분, 지오메트리 트랜스페런시, 굴절률하고 맞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U는 다시 유닛 벡터에서 표현으로 구해 놓은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레이 들어오고 노멀 벡터, 들어오는 레이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V 방향 그거 들어오고 노멀 벡터 알고 있을 때 자 바로 이 수식 P 유닛까지 여기서 계산을 해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뭔가요? 사인 1하고 사인 2가 필요한데 사인 1하고 사인 2의 비율을 GO.TR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토대로 해서 사인 1과 사인 2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구했냐고요? D가 뭐였어요? NI하고의 도트 프로덕트. 코사인이 나왔죠. 코사인 세타1이 나온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 이게 세타1이니까 코사인 세타1은 I하고 N의 도트 프로덕트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1을 구했으니 코사인 세타1의 제곱 1 빼기 루트를 씌우면 사인 세타1이 나오겠죠. 힘들다. 그러면 사인 세타1을 구했기 때문에 GO.TR이란 비율에 곱하면 사인 세타2가 얻어지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사인 세타2는 이미 여기서 구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겠고요. P 벡터, 여기 PU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2가 필요하죠? 코사인 세타2는 다시 사인 2 구한 거를 1 빼기 사인의 제곱은 코사인이 나오니까 여기에다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T는 유닛 벡터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굴절 벡터 T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이라는 거는 레이하고 노멀 벡터를 넣어주면은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굴절되는 양 T 벡터를 구한 것입니다. 얘를 구할 때 필요한 거는 N하고 방향 벡터 같이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힘들어. 넘어가고요. 여기 요 가정 있는 거, 지금 원래는 V 벡터가 따로 있어야 되지만 일루미네이션 소스하고 똑같게 V를 잡아서 I는 마이너스 V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레이가 V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레이를 마이너스 I로 대체해서 나머지 수식을
예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총 카운트는 3번까지만 하고 한 번 부딪힌 다음에 두 개씩 갈라지는 문제를 풀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게 3번을 반복을 하면서 코드가 3번 반복하면서 색상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레이 정보를 하나 넣으면 이 레이가 어디 갔어요? 2개로 리플렉션하고 리프렉션으로 갈라져서 이 녀석을 새로운 부위, 여기를 또 새로운 부위로 해서 다시 루틴을 재호출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코드 보시는 게 나중에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고요. 그리고 한 번씩 부딪힐 때마다 자기 자신을 또 불러서 2개 find RGB, find RGB에서 2개가 갈라지니까 여기에다 find RGB 또 붙이고 여기에다 find RGB에서 요 2개에서 find RGB 하고 또 2개가 갈라지고 또 2개가 갈라졌는데 카운트 변수가 3개를 넘어가면 이제 끝나가지고 전부 다 리턴을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리턴 값을 잘 눈여겨서 보시면요. 위에서 레이 캐스팅에 해당하는 거 다 계산했고요. 리플렉션 벡터 T 구한 다음에 리프렉션 반사에 대한 색상을 또 더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예요? 트랜스페런시, 굴절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굴절에 대한 색상들도 또 정의합니다. 그래서 굴절 색상도 여기에다 곱해가지고 TRA, 트랜스페런시를 사실은 리프렉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색깔, 레이 캐스팅을 했던 스타일의 색상이 들어가고 얘는 리프렉션, 반사, 여기는 TRA는 리프렉션, 굴절에 대한 색상 3가지를 다 합쳐주게 되면 드디어 이게 재교출을 해서 8군데의 색상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리턴이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랬더니 드디어 투명한 색상이 표현이 됐습니다. 현재 여기는 No Transparency라서 geo.tr을 값을 주지 않은 겁니다. 0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투과가 되지 않으니까 굴절이 되는 것들은 제거해서 아까 보셨던 그림하고 똑같죠. 이거는 레이 캐스팅만 했던 결과하고 거의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굴절을 시킵니다. geo.tr에 어떤 값을 넣으면 지금 여기 스페큘라 잘 먹어져 있는 거 보시죠. 이제 빛이 뚫고 들어갔죠. 그래서 빨간색만 투명하게 만든 경우에 보니까 빨간색이 투명하니까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굴절이 돼서 렌즈 효과가 나타나서 삐뚤어 파란색이 보이고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합쳐져서 보라색으로 보이고 있죠. 얘가 투명률이 여기는 완전 불투명, 여기는 투명하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색상, 여기서 뚫고 들어갈 때의 색상,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 빨간색에서의 굴절 색깔하고 요 파란색의 반사 색깔이 섞이면서 보라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양쪽 다 트랜스페런트하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도 렌즈 효과로 굴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렌즈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스넬스 로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방향 T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얘는 굴절이 돼서 내부로 파고 들어가는 거고요. 얘의 경우에는 굴절은 되지 않는데 완벽한 반사만 계산을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얘의 경우에는 완벽하지 않은 지금 2개가 차이가 뭐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에 동영상으로도 보이네요. 이 부분에 약간 거무죽죽한 색깔이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거무죽죽한 색깔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얘는 빛을 완벽하게 반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디퓨즈 색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례인 거고요. 얘의 경우에는 빛을 완벽하게 반사하지 않아서 이 부분의 색상이 약간 까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치 까만 공이 있고 거기에 파란색 옆에 있는 게 거울처럼 반사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그림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광원 소스가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눈 주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광원이 여기 스페큘라 형태로 보이고 있죠. 여기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실제 광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완벽한 거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녀석의 색깔이 광원 소스가 여기 보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하얀 게 보였을까요?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스페큘러로 광원이 이렇게 투과가 돼서 여기 스페큘러 효과가 살짝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들어가서 안에서 꺾이는 거죠. 세 번을 꺾이고 이쪽으로 관통하면서 타타타타타타 하얀색들이 들어가서 꺾인 겁니다. 팅팅팅팅팅팅팅 하고 나오니까 이 부분들에,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잘 보시면 여기서 원래 이렇게 빛이 투과가 돼야 될 때 이 녀석들의 하얀 점들이 굴절 때문에 보이는 거지. 저도 이게 왜 하얀색이 여기서 보인다라고 명확하게 얘기 못 하겠네요 지금. 아닌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건 이쪽에 스페큘러보다 여기에 있는 하얀색이 더 진하다는 거예요. 여기보다 이 녀석이 더 진하다는 거는 이 색상은 여기를 들어간 빛이 튕겨가지고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하얀 점에 대한 거는 제가 추적을 안 해봐서 솔직히 왜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색은 여기에 있는 게 반사가 된 걸로 보이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색이 여기에 반사가 됐다. 모르겠네. 얘는 반사가 되는 애가 아니니까 요 녀석은 미러고 얘는 반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여기 있는 녀석은 여기에 보이는 하얀색이 모르겠다. 전 모르겠습니다. 이거 해석은 실제로 어떻게 추적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리얼리스틱한 실제 같은 그런 이미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트레이싱에서는 이렇게 거울 효과를 만들고 있고요. 오픈GL은 GLSL을 쓰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꽁수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하나 얘기 드리면 이게 오픈GL이에요. 그러면 오픈GL의 이 표면에 여기 있는 게 반사가 되고 싶을 때 어떤 테크를 쓰냐면은 얘를 거꾸로요. 여기 이 평면들 정보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해서 여기에 다시 한번 그립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이렇게 투영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표면 위에 건물들이 반사돼서 보이는 이런 게임들은 저쪽에 있는 그 빌딩들의 정보들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서 이 위에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게 건물을 두 번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GL로 되어 있는 자동차 게임을 하시는데 내 자동차는 광택이 엄청난데 그 광택에 건물 지형들이 잘 보이는데 그거는 건물만 또는 그 랜드스케이프 풍경을 두 번 그린 겁니다. 그래서 풍경을 채우기 위해서 한 번 그리고 얘들의 방향을 뒤집어서 자동차 표면 위에다 한 번 더 그립니다. 그래서 반사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림을 두 번 그리기 때문에 투채널까지는 꼭 아니긴 하지만 투채널에 거의 가깝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하고는 좀 다르게 꼼수를 써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레이트레이싱 편을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GLS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